안녕하세요. IM파더입니다. 오늘은 그 1부 군발두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부 군발두통에 처방되는 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 2부 하고 나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안 돼서 너무 길어질까봐 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영상은 가급적이면 조금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군발두통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군발두통의 특징이 바로 주기가 있고 발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18년도 4월에 아팠으면 대부분 2019년도 4월쯤에 아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1년 단위로 왔거든요. 근데 1년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2년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 3년 단위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1년 단위로 오는 사람은 군발두통을 발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군발두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주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꼭 본인의 주기를 아셔야 되고요. 내가 군발두통이다 라고 판명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두통이 왔을 때마다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 두통이 몇 시에 왔는지, 그리고 1부터 10단계로 났을 때 두통의 강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두통이 얼마 만에 끝났는지, 20분 만에 끝났는지, 30분 만에 끝났는지. 저희 같은 두통은 금방 두통이 시작돼서 되게 강하게 오고요. 한 2-3시간이면 두통이 끝나요. 그러면 이 2-3시간 정도가 끝나면 일상생활은 가능한 잔두통은 있는데, 그 잔두통이 예를 들면 두통이 왔을 때 8주가 온다라고 하면 한 2-3주 정도만 잔두통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잔두통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를 알아야 내가 군발두통인지 아니면 편두통인지 근육성 두통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야겠지만 군발두통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시간 아주 강하게 오는 두통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지 2년에 한 번 오는지 6개월에 한 사이클에 두통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발두통으로 보통 확정을 받는 분들은 두통을 앓으신 지 한 10년쯤 돼서 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은요, 정말 웃긴 게 저는 처음 두통을 20살 때 왔는데요. 20살 때 왔던 두통과 지금의 두통 양상은 틀려요. 예를 들면 1년 차 때 두통이 이쪽에서 왔어요. 그럼 2년 차 때 두통이 이쪽에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쪽,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 눈 쪽으로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덜 아픈 게 바로 뒤통수 쪽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군발두통이 오는 방향은 좀 다르다. 그리고 오는 시점도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14개월에 한 번 올 때도 있더라 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긴급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긴급약을 본인에게 맞는 약을 조금 선택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약이 있었잖아요. 뭐 조믹정도 있었고 슈구란정, 이미그란정, 그리고 알모그란,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을 선택하실 때는 꼭 의사하고 이야기하신 후에 혹시 이 약이 맞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고요 해서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이 두통을 가장 잠재우기 좋은 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통을 앓는 가족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두통 환자는 제일 답답한 게 내 두통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특히 이 군발두통은요. 그래서 신랑분이라든가 군발두통을 앓는 분들이 내 두통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통이 왔을 때는 푹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오히려 가급적으로 외부 소인, 진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쉴 수 있게 불도 좀 꺼주셨으면 좋겠고, TV 소리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두통이 끝나면 알아서 잘 극복했다고 하니까요, 가족분들은 그냥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는 건강보험료가 그 MRI라든가 MRA가 건강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통 전문의, 예를 들면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보고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 대한두통학회에 있는 거기에 나온 분들 중에서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원으로 나오신 분들 계세요. 개업하신 분들. 종합병원보다는 의원이 확실히 치료비가 저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다 전문의 따시고
또 교수 생활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대한두통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개원하신, 두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상담을 받고 처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 차 때는요, 꼭 저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두통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